안녕하세요. 더 콘텐츠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콘텐츠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님은 콘텐츠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에는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이 실제로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마케팅을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디지털 환경 내에서는 콘텐츠로 승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중요한 걸 봤었죠. 베이비 붐 세대나 X세대는 조금 더 광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했던 세대라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이제 MZ 세대들은 소셜미디어 아니면 뭐 쇼폼과 SNS 게시물을 통해서 제품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이건 실제로 조사에 의해서 결과로 발표된 통계입니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컨텐츠 마케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이 대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콘텐츠 마케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성과가 실제로 잘 나오는 곳도 많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성과가 실제로 이게 우리 컨텐츠를 보고 나서 브랜드 인지도가 확 올라갔다, 뭐 이런 정확한 지표가 없어서 그게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그때 공공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 했던 거 보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브랜드를 인지하는 퍼센테이지가 30% 정도였다면, 이제 소셜미디어, SNS 채널로 이제 브랜드를 인지하는 이 비중이 28% 정도 나온, 그 실제 올해 조사했던, 저희 브랜드 인지도 조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많은 이제 브랜드나 공공기관의 브랜드 인지도를 이제 소셜 미디어로 많이 인지를 하고, 이 브랜드가 있구나, 이런 제품이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형태는 우리가 막 전단지를 막 이렇게 주는 거랑 같다면, 컨텐츠 마케팅은 하나의 이제 공간을 딱 차려놓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일으키게 해서 직접 그들의 발로 이렇게 들어서는, 비유를 하자면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민영님이 생각했을 때 컨텐츠 마케팅은, 제가 얘기한 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콘텐츠 마케팅은 그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브랜드를 해당 산업 또는 분야의 전문가로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콘텐츠의 필요성과 그 유용성을 느낀 고객이라면은 브랜드를 그 채널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좀 많이 음. 형성을 하고 그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신뢰감을 높이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해지긴 했거든요. 이 AI 시대에 도래한 만큼 앞으로는 이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를 만한 환경에 도래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음, AI 발달로 이게 실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 헷갈릴 때도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진실이라고 해도 안 믿을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뭐 이게 사실이라도 소비자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채널로 뭔가 좀 신뢰성 있는 높은 이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고객들과 관계 형성을 했다면 우리의 말을 조금 더 많이 믿어주고 브랜드 신뢰도까지 굉장히 높아지겠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소셜 채널이라던가 온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같은 게 앞으로 더 많이 큰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요 SNS 플랫폼은 무엇이고 그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에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콘텐츠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단순히 이제 재미 중심으로 이제 채널을 운영해야 되나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고객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표를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제 재미만을 넘어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탐색하거나, 아니면 뭐 나의 뭐 아카이빙 하거나 정보를 따로 모으거나 이런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트렌디한 콘텐츠, 뭐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뭐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브랜드 뭐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홍보용 콘텐츠 아니면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발행을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채널이 뭔지 확인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특정 커뮤니티에서 효과를 많이 보는 콘텐츠도 있고, 특정 채널에서 효과를 많이 보는 콘텐츠도 있고, 메시지 전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뭔지, 그 이전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뭔지 파악을 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배포를 할 건지, 그 단계를 하면 가장 좋긴 하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활동하는 SNS 채널이 정확히 뭔지 음. 파악을 하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브랜드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 컨텐츠를 어느 채널에 이렇게 배포할 것인지 설정하고 발행하고 나서 효율을 측정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에서 호응도가 좀 더 높다 하면 이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발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야겠죠. 사실 그 SNS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콘텐츠 마케팅을 직접 운영하고 싶지만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어렵긴 하겠죠. 저예산 고효율을 원하지만, 사실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됐다면 모두가 다 성공했을 거니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5년 콘텐츠 마케팅 트렌드 요소 중에서는 이제 AI, 쇼폼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 핵심 키워드인데, 요즘 AI로 실제로 최근에 영상 보셨잖아요. 여태까지는 좀 AI 목소리구나라고 좀 인지를 할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연말에 챗GPT가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실제로 사람 음성을 좀 상당히 많이 구현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커피 머신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AI 뭔가 로봇스럽게가 아니라 사람스럽게 많이 변할 거여서 AI를 활용해서 콘텐츠가 많이 시작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그냥 다 100% AI 상상형 이미지로 만든 아, 영상이었어서 기획도 이제 AI를 활용해서 많이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에서도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실제로 작은 이제 뭐 브랜드에서도 AI를 활용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제 단점도 있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아직까지 지금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AI의 기술을 보면 아직 AI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구현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뭔가 실제 사람 이미지를 뭐 구현했다고 해도 사람이 안 같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니메이션틱하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목소리도 조금 뭔가 감정이 없는 듯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뢰도를 더 주고 싶다, 감성을 건드리고 싶다 하면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AI를 활용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감성이나 이제 만약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럴 때는 차라리 사람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고, 기획적인 측면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빠르게 기획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뭔가 채널별 특성에 맞춰서 재가공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초안을 작성해줘. 약간 디테일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뭔가 틀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또 좋고, 디테일하게 가면 이제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아직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필터링 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거를 4개를 만들 수 있다, 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세우는 곳이 많긴 한데, 양이 많으면 초반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0이다. 완전 0이다. 그러면 양을 좀 늘려서 일단은 해보고, 거기서 100개 중에서 두세 개가 잘 됐다 그러면 그걸로 좀 밀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양으로 승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4개 만들 거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양으로 승부한 컨텐츠가 호응도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킨
사례 자체가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AI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를 발행했다고 우리가 효과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그 성과의 성공 사례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키워드, 이제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비용 대비 효과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 컨텐츠가 트렌디하다, 재밌다, 유행한다 이렇게 쪼으면 사실 진짜 휘발되거든요. 특히 이제 브랜드가 뭔가 확립되기 이전의 단계라면 트렌드만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는 적재적소에 영리하게 사용하는 거고, 쇼폼은 그걸 전달하는 유형인 거고. 왜냐면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쇼폼만한 콘텐츠가 사실 요즘에는 많지는 않으니까. MZ세대뿐만 아니라 X세대도 이 쇼폼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발행하는 건 충분히 매력적인 거고 당연히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쇼폼 만드는데 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그 2025년에 더욱 주목해야 할 콘텐츠 마케팅 트렌드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2025년도에 더 주목할 만한 콘텐츠 마케팅 트렌드는 쇼폼이랑 AI, 진정성. 이런 AI 쇼폼, 어떻게 보면 AI로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많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쇼폼 콘텐츠로 저예산, 고효율을 낼 수 있고 잠재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만의 진정성도 내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랑 정체성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잡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트렌드지만 이 트렌드만 이거는 뭔가 뿌리 깊게 제대로 설계를 안 하고 이 두 개만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뭔 브랜드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전략, 우리가 어떻게 연출될 것이고, 누굴 타깃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정확하게 확립을 하는 이 전략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그 브랜드의 가치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통해서 브랜드의 진정성을 높이고 그 진부한 콘텐츠가 아닌 감성과 공감 스토리가 결합된 콘텐츠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브랜드와 소비자의 유대감 형성. 소셜 미디어, 이제 콘텐츠 마케팅, SNS 채널이 어쨌든 소셜 채널이잖아요. 소셜이라는 거는 관계망,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SNS 채널이 굉장히 페이드 미디어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빛을 발한 우리 성공 사례를 보면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전달하고 콘텐츠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고객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주고 그리고 무언가 반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줄수록 더 많이 성공 사례로 회자가 되고 있는 편이라서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